Part 5는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점수가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출제 기관에서는요, Part 5의 문제를 제작하기 이전부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인데요. 자, 실전적인 문제풀이에 앞서서 Part 5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art 5는 몇 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어떠한 문항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00문제죠. 리딩은 RC 파트가 총 100문제인데 그 중에 Part 5는 30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01번부터 130번까지의 문제로 구성된 파트를 Part 5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30문제가 다 똑같은 유형일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마다 출제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는 다 다르다는 것인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풀다가 이게 어떤 유형인지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읽기 전에 선택지만 봐도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우리는 먼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있는데요. 바로 선택지의 구성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의미를 중심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어로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면 이 문제는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의미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8가지 품사 중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4가지 단어만 의미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요, 명사면 4개가 다 명사여야 되고 동사면 4개가 다 동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모든 단어를 다 의미를 중심으로 외우셨다면 오늘부터는 Part 5를 정말 정확하게 준비하기 원하신다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4가지 단어에만 의미적으로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선택지가 구성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해석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의미어가 아닌 또 반 정도의 단어들은 기능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능어는 말 그대로 단어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의미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에 중심이 있는 단어들을 얘기하는 건데 종류는요, 대명사, 준동사, 전치사, 접속사 이런 단어들로 만약에 선택지가 구성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해석을 통해서 기능만 따진다면 내가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지만 봐도 해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미리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리딩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과연 Part 5가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들이 심어 놓은 Part 5만의 또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초반에 쉬운 문제들이 배치가 되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Part 5는 여러분 총 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8문제, 그러니까 8번까지, 108번까지, 두 번째 페이지에 121번까지,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페이지에 122번부터 130번까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말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에 맞는 시간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반부는 쉽다고 천천히 푸시면 좋지 않습니다. 쉽기 때문에 빠르게 스피디하게 푸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들은요, 시간을 넉넉히 확보해 주세요. 천천히 읽고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진 다음에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내는 이런 전후반에 있어서 조금 차별화된 시간 전략이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Part 5도 결국 리딩 파트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Part 5의 시간 분배를 따지기 위해서는 전체 리딩 섹션의 일부분으로서의 시간을 먼저 계산하고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일단 시간의 분배 법칙에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가장 문제 수가 많고 난이도가 높은 파트에 먼저 시간을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시험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8-7이 가장 어렵습니다. 문항수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54문항에 54분 정도를 일단 최소한으로 책정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1분에 한 문제꼴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요, 문제를 풀 때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겁니다. 가령 두 문제짜리의 문제를 푼다. 그럼 한 2분 정도로 계산하고 문제를 푸시면 내가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고요. 두 번째가 8-6예요. 총 16문항입니다. 16문항인데 요거는 한 지문에 4문제가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 하나당 1분 15초 혹은 좀 길게면 1분 30초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적절한 시간이 될 겁니다. 선생님, 16문제인데요. 5분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스킬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고 일반적인 연습만 가미해 주신다면 결코 작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법과 어휘 등을 단순하게 묻는 Part5는 30문항인데 요게 8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적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문제 중에 의미를 묻는 문제는 반 정도밖에 안 돼요. 해석 없이 푸는 문제가 또한 반 정도가 있기 때문에 30문항의 8분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킹 시간이 있습니다. 100문제를 다 마킹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들거든요. 8분 정도로 제가 책정을 해놨습니다만 조금 더 스피디하게 연습을 하신다면 여기서 남는 시간들을 다른 파트에다가 투자해서 더 많은 좀 사고적인 시간에 할애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Part5. 그동안 문제만 많이 푼다고 점수가 오른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숨겨져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적인 요소들을 활용하셔서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